오늘 부분은 카운팅,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보고 나서 공수 원 부분, 원래는 그 경우의 수 부분이 고1 2학기 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 2학기 때 배워서 집합도 배우고 그리고 함수를 배우고 그 뒤에 경우의 수로 말하지만 순열 또는 조합 이 순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건 전교육과정, 지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말고사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우의 수를 배우고 여기서 경우의 수는 순열하고 조합을 배우고 들어갑니다. 차이점이 딱 하나 있지. 어떤 게 차이점이 있을까? 예. 집합과 함수를 다루지 않은 상황에서 경우의 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에는 함수가 나왔으면 이제 정의역이 나오고 정의역 여기 x, y 막 이렇게 나가는 거 하다 보니까 뭐 1대1 함수의 개수를 물어라. 1대1 대응이다. 전체 함수의 개수다.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엔 확통으로 넘어갈 거고 집합의 개념을 빼다 보니까 물론 확통에서는 5월과 AND의 개념을 집합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고1 과정에서는 불가능하지.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경우의 수 부분을 배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배운다 하더라도 지금 개정교육과정 애들은 수능 때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이게 가장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좀 더 확장을 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부분은 카운팅, 경우의 수의 기본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 경우의 수를 언제 처음 접했냐? 중2 때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웠습니다. 경우의 수를 배울 때 중2 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고 이때 아마 아이들이 닮음이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 어렴풋한 추억이 있을 거고 많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거는 체크하고 지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의 법칙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하면 합 더한다 더하지 더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하기 나름인데 5월의 개념으로 보고 곱의 법칙은 곱한다 AND의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5월의 개념은 나중에 배울 때 합집합의 개념이고 AND의 개념은 교집합의 개념이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 게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3학년 수능 준비하다 보면 웬만하면 다 집합으로 최대한 포함을 해서 여사건 부분, 없는 부분, 뭐 이제 드모르감 뭐 법칙 등등등 써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그 영역화 시켜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경우의 수 부분을 배울 때는 집합 부분을 선행을 했다 하면은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만약에 나는 집합을 저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1학년 2학기일 것 같은데 선행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그러면 다 내려놓고 5월 개념, 엔드 개념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은 항상 얘기하는 게 얘네들은 또는의 개념이고 엔드는 그리고의 개념이다 보니까 어떤 개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 그리고 여기 D가 있고 경로 문제로 보면 되거든. AND의 개념은 A에서 B를 거치고 가고 C를 가는 경우 뭐 길이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B에서 C까지 두 가지.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총 몇 개다? 3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잘 보면 우리가 길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배 법칙이라는 것은 A에서 B를 경우에서 C로 간다.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전체 몇 가지겠어?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 뭐라 한다? 고배 법칙. 그러면 합의 법칙은 뭐예요? or 더하는 게 합의 법칙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볼까? 케이스를 나눠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A, B, C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이렉트로 A, D, C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나온 게 뭐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이 경우는 한 가지. 그 전체 토탈은 몇 가지겠어? 6 더하기 1. 7가지. 봐봐. 여기서 뭐 했어? 더했지. 그럼 이거 뭐야? 이걸 우리 합의 법칙이라 하자 이거지.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확통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얘기한 건데 봐봐. 케이스 하나, 둘. 자연스럽게 우리는 케이스라는 거를 따지게 되는 거고 요 케이스를 분류를 잘하는 학생이 경우의 수 부분을 잘하는 거고 근데 나는 케이스 분류가 너무 힘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누차 수많은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경우의 수 부분은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 편하게.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막 이렇게 따져서 줄이고 싶다. 이렇게 좀 줄이고 해서 와우 이렇게 풀고 싶다. 안 되고 풀려면 어떻게 한다? 좀 단순하게 케이스만 잘 나눠주는데 처음에는 케이스를 잘 못 나누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 경우가 태반인데 잘 보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캐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에 따라 케이스 분류가 되는 과정은 정말 이쪽 부분은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정리해보고 많이 틀려봐야지 되는 거고 그 7, 8년 전에 한참 이제 전교육 과정 때 미학기 시절이 있던 시절에 우리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경우의 수 부분은 4점짜리 문제를 한 1000문제 이상 정도를 마스터해야 내 거가 되더라.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하나. 확통 경우의 수가 확통의 가장 기본이고 이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베스트. 어차피 피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우리가 이거를 하고 익숙해지고 정리해야지 고2 때도 편하고 고3 때도 편하고 그리고 확통 킬러는 사실 시간만 좀 많으면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 4점대 중후반 문제 요거의 가장 근간이 뭐냐 지금 배우는 부분부터 지금 하나하나 다져가면서 습관을 잘 들여놔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경우의 수 부분은 항상 너무 겁먹지 말고 처음에 가장 기본이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 그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된다? 케이스 분류가 돼야 되고, 요 케이스 분류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요걸 좀 더 이제 고도화시키면 수용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수용도. 이 수용도는 뭘까? 그냥 뭐 없어. A 만약에 B, C 요거를 만약에 나열하더라.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순서 있게 나열하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 처음에 시작하는 게 A요. 그 다음 뭐야? 두 번째 B, C가 있겠고, 세 번째 C 이거 B. 얘만 있으면 억울하니까 B가 또 있겠고, A 있고, C 있고, C 있고, A 있고. C가 먼저 앞에 있으면 A, B, B, A. 우린 이걸 보통 수학적 용어로는 수형도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래? 노가다라고 하지, 노가다. 근데 항상 그냥 노가다보다는 뚜렷한 기준에 따라서 나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수학인 거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확통을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이쪽 부분은 이유 불문하고 케이스 분류가 제일 먼저고, 케이스 분류를 잘하는 학생들이 수업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케이스 분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 빠뜨렸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막 열심히 풀었어. 30번을. 30번을 막 신나게 풀었어. 근데 만약에 125가 나왔어. 케이스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셌는데 다 이게 나왔어. 그럼 이게 맞나?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신나게 계산했는데 73이 나왔어. 답은 74. 이게 답인데 이게 나왔어. 그럼 뭐야 이거? 하나 빠뜨렸잖아. 보통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케이스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고, 내가 왜 틀렸는지 그때는 몰라.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하고, 요 케이스 분류에 입각해가지고 내 자신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시험장에선. 믿기 위해서는 이쪽 부분은 많이 풀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많이 정리하고, 그리고 틀리는 과정에서 오답 노트만큼은 매우 매우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 싶은다, 경우의 수 부분에서. 그럼 경우의 수 부분 난이도 올라가, 쭉쭉쭉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금 처음부터 얘기한 게 케이스 분류하자 그랬잖아. 케이스 분류. 그러면은 어떤 글을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갑자기 국어 인문 노술처럼 글을 쓴다 하더라도 항상 줄기를 잡고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좀 문제가 번다하게 많이 새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은 팁을 하나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개요를 걸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요약하세요. 요약. 그리고 문제는 이쪽에서 문풀이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항상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복잡하다고 해서 와 이렇게 문제 풀다가 꼬일 바에는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습관. 그래서 지금 경우에서 첫 파트가 들어가는 건데, 이쪽 부분 개념 설명할 때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합의 법칙, 5월의 개념을 확실히 알자. 그리고 곱의 법칙, n의 개념을 확실히 알자. 그리고 나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하고, 케이스 분류를 하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진다.
셀 게 많다.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왜? 내가 아직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법에 미숙하니까. 하다 보면은 공통으로 묶이는 게 나오니까 케이스 분류가 간략화될 거고, 그리고 문제를 좀 더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막 나오다 보면 정신사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문제를 풀고 답은 정정당당하게, 아니 틀릴 리가 없잖아, 막 74, 와, 이런 식으로. 검토 생각보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율을 놓으면은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연산을 믿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한 번 한 번 더 세다 보면 안 돼. 시간이 더 쫓기기 때문에 그다음 문제에 영향을 주고 그다음 문제에 또 문제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고 들어가는 게 개인적으로는 얘들의 나이스한 점수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